자,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서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죠. 기본적으로 20세기에 1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이제 일들이 예술사에서 등장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1900년 하고 그다음에 2000년 이 두 가지 사건들, 특별히 이제 만국 박람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이트 모던 갤러리 두 가지 좀 사례를 살펴봤어요. 자, 이런 어떤 사례들 좀 살펴봤을 때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특징들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1900년에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장르별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회화, 조각, 전통적인 의미에서 뭐 시나 소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인데, 자, 이제 2000년도 들어서면서 테이트 모던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작품들은 뭐 공간, 아까도 이제 불 켰다 껐다 하는 공간이든지 오브제라든지 또 환경, 개념, 또 일상 사물들까지 예술 작품으로 이제 등장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1900년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게 이제 국가적 정체성이든 개인적인 정체성이든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좀 내포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예술이 이제 지향하는 것들은 국가 주도적인 또는 이제 굉장히 제도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이제 작용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2000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히 바꾸게 되었었고,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은 이제 왜 1900년에서 2000년까지 100년 사이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작업들이 바뀌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500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았던 이제 예술 개념들이 왜 갑자기 100년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은 이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파시즘, 그다음에 이제 스탈린의 이제 공산주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인류 역사상 그 3만 년 넘게 지내왔던 이제 삶들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모티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것에 따라서 활동했던 이제 예술가들, 지식인들이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사회, 특별히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아픔 중에 하나가 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낭만적인,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을 진보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합리적인 인간이 이 수학이나 통계적인 사고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이제 갖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차 대전, 2차 대전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을 학살하죠. 죽여버렸어요. 이게 이제 과학기술의 아이러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부터 시작해가지고 과학기술이 이제 뭐예요? 전부 다 전쟁과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뭐 컴퓨터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고 다 국방부에서 또는 이제 그와 관련되는 이제 기술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과학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장 기본적인 사건이 바로 콜럼부스의 식민지 개발이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이제 큰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제 콜럼버스의 이제 신대륙 개발하면서 다른 나라를 이제 침략하게 되고, 그것도 이제 대규모로 침략하게 되고, 우리가 그걸 이제 제국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가서 했던 게 뭐냐? 가서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항해 기술도 발달을 해야 됐고, 화약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어떤 과학 기술들이 이제 발달한 이유들이 남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있었는데, 자, 이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회의들이 바로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소련의 이 스탈린주의가 또 그것에 대한 희망을 또 앗아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회를 무너뜨리자고 하고 나왔던 게 바로 이제 공산주의였어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도 70년간 이제 실패했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악독한 스탈린이 사람들을 또 어마어마하게 죽이죠. 자기 반대파들을 다 숙청해버려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1000만 넘게 숙청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공산사회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이상사회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그것도 이제 이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제거해버리는, 중국도 이제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제 IT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게 전부 다 CCTV처럼 사람들을 감시하는 이제 이런 어떤 역할들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어떤 과정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큰 패러다임이 바뀌게 돼요. 이 100년 사이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들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겠을 때, 단순하게 이제 테이트 모던 한 가지 사례만 우리가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전 세계에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술가들이라고 할 때 예술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르고, 또 예술 작품들이 어떤 방식으로 변해가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모나리자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뭐 모네 작품이나 뭐 세잔의 작품처럼 이제 인상주의, 뭐 후기 인상주의, 뭐 이런 어떤 작품, 고흐의 작품처럼 뭔가 보고 막 감동받고 이런 게 이제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막 진공청소기, 뭐 버려진 인형, 그다음에 LED 텍스트, 뭐 빛의 설치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우리가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아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생활 폐기물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 대상물들, 이건 이제 레디메이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기성품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퍼포먼스라든지 멀티미디어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완전히 깨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독일의 이제 도쿠멘타라고 하는 이 작품, 이 이제 전시관인데 여기는 5년에 한 번씩 이런 현대 예술들이 이제 작품들이 이제 전시가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이게 예술관이나 미술관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벽에다가 스프레이를 해놓고 그냥 쓰레기들 던져놓고 이게 예술이라고 얘기했을까 굉장히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최첨단 현대 예술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순화된 게 이런 어떤 비디오 아트 같은 것들을 집에도 있는 건데?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변화가 이제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좀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고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 예술이 이제 왜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했을까?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다 철학적인 내용들이 이제 숨어져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예술이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긍정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초월이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우주의 어떤 원리들을 찾고 탐구하고 그것들을 구성화시키는 이런 어떤 작업들이 아니라 이제 20세기 예술은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을 탐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작동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특징은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이제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한쪽에서는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데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 내 전 재산을 다 주더라도 소크라테스하고 한번 점심 식사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문화 또 철학 예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또 안 좋은 부산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와 결탁하거나 상업예술과 이제 결탁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안 좋은 사람들로 이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폄하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예술이 대중적인 영향력은 이제 굉장히 커져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계속해서 우리로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예술이라고 하는 게 정말 존재할까? 예술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야 할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러니죠.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 속의 고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고독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 정말 예술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런 고민들이 더 광폭으로 커져 나가는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예술이 범람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범람화된 사회 어떻게 보면 이제 특권화가 줄어들고 더 이상 이제 엘리트들, 초엘리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제 문화 자본으로서 이제 예술이 우리 일상적인 삶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예술일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전시회든지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게 과연 예술일까? 다들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러니하는 뭐 서울대 교수 나와 이게 예술이에요. 특별히 약간 뒤상의 소변기 같은 거 마찬가지죠. 내가 봐도 이건 소변기지, 변기지, 이게 뭘 예술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사람들은 다 예술이라고 얘기하고 예술이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너 바보야. 왜 그것도 몰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 내가 보고 있는 건 소변기인데 왜 이걸 예술이라고 하는가? 과연 이게 예술인가? 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자, 이런 어떤 아노미 세계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 2000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왜 예술 철학을 공부해야 되고 또 이제 왜 우리가 이제 미학에 대한 이론들이 필요한가? 이제 과연 정말로 이게 소변기가 예술인가? 아니면 저놈들이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인가? 만약 이제 사기를 치고 있다면 왜 쟤네들은 저렇게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가? 자기들은 정말 믿고 있어요. 저게 소변기가 예술이라고. 과연 쟤네들은 또라이인가? 아니면 내가 또라이인가?
자, 이걸 이제 확인하는 시간 여러분 또 한 학기 동안 이제 이루어질 수업의 내용이다라고 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서 이 예술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양면적인 특징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로 조합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자, 이걸 이제 예술사를 기록하는 것도 예술 철학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 예술이라고 이야기해서는 모나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듀샹의 쇼변기하고 어떤 것이 이제 예술인가, 이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예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이 둘의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가 없는데 왜 이걸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예술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주제들이 바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다룰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술사를 이제 우리가 적으면서 100년 동안 이제 너무나 이제 많은 물결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가치의 혼란들을 이제 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예술로 포함시키고 무엇을 예술에서 배제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예술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계속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의 데피니션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문제는 거. 물은 H2O고 H2O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면 그게 물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우리가 특징할 수가 있는데, 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동안 너무나 많이 바뀌어가지고 과연 무엇을 예술이라고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구상과 비구상도 이제 나눠보면, 구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 새도 있고, 뭐 정물화처럼 꽃도 있고, 또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보는데, 비구상으로 가면 이제 추상이에요. 그런 흔적들이 보이지가 않아. 뭐 색이라든지 선이라든지 면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사람도 없고, 뭐 토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그림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걸 이제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려면 뭔가 이제 그 안에 그 서로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고정점들이 이제 필요한데, 지금 이제 그런 고정점들이 계속해서 희미해져 간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나리자하고 듀샹의 소변기하고 이게 뭐가 연관이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미와 관련해서, 그러면 모나리자는 받아들이고 아니면 소변기는 이제 던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 근데 이제 소변기를 던지자니 지금 현대 예술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개념 예술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걸 모르면 너는 바보냐? 또 너는 교양 없는 사람이나? 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굉장히 큰 확장을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술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기능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대 전통만 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고급 예술이라고 하죠. 또는 이제 파인아트라고 이제 순수 예술이라고 하는데, 자,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고, 만일 이제 이쪽에만 우리가 경도가 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굉장히 전통적인, 또는 지금 이제 막 구구라고 몰아버리죠. 이런 어떤 이제 한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살면서 자꾸 이제 그리스 로마를 떠올리고 그리스 로마가 최고고, 자, 이런 어떤 이제 논쟁들에 이제 휘말릴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걸 이제 고대 근대 논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17세기 영국에서도 또 프랑스에서도 있었던 논쟁이에요. 자, 그래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베르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근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이라고 하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 있는 난쟁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인들은 이제 피그미족 난쟁이들인데, 이 고대라고 하는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왔던 이제 학문적 전통, 또 예술적 전통, 자, 그 위에 올라가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멀리 바라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거 관련해서 17세기, 18세기 엄청나게 이제 논란이 벌어지게 돼요. 과연 우리가 피그미족이냐? 우리가 고대인보다 못할 이유가 뭐냐?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고대 그리스나 이제 그 중세 철학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대에는 뛰어난 철학자들이 절대로 등장하지 않아요. 희한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현대에는 학파들은 있어요. 이제 분석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관념론 관련해서 헤겔이나 러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를 능가하는가? 절대 능가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고대 철학자들, 중세 철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인 거야. 뭐 형이상학부터 뭐 예술 철학이든지 윤리학이든지 뭐 자연 철학이든지 안 다룬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종합적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현대에는 아무도 등장하지 않아. 그냥 뭐 언어면 언어, 심리면 심리, 뭐 형이상하면 형이상, 그것도 아주 좁은 영역에서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이제 학문적 전통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고대인들을 우리가 숭배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근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고대인들보다 훨씬 더 진보된 시대를 살고 있고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대인들도 훨씬 위대한 것인가, 이런 어떤 논쟁들이 서양에서는 17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현대라고 하는 이제 예술이 과연 이제 예술로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냥 휴지 두루마리 던져놓거나 아니면 이제 쓰레기 갖다 놓고 이건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고 있고, 또 이제 예술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뭐 사진, 영화, 그다음에 이제 전자 매체, 퍼포먼스, 그다음 게임까지 이걸 예술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자, 이런 어떤 시대에 이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이제 작품들을 보면 이건 초산 속에 이제 양재리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사진을 늘여놓은 거죠. 이게 뭐 이제 뭔 예술일까? 여기 이제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 양질이라고 하는 게 철원 군사경계 지역에 있는 이제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풍경 사진 또는 이제 역사적인 다큐멘터리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주와 이동과 관련돼 있어요. 이 작가가 이제 독일로 이주하면서 거기서 이제 얻었던 그런 어떤 슬픔들, 서러움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어떤 주제로 이제 모티브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예술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고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등장할 수 있고, 그냥 사진만 늘어놓은 거죠. 여러분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전시회에다 갖다 놓으면 이제 그게 예술일 수 있을 것인가? 내 개인적인 경험일 뿐인데. 또 이제 이거 이제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경복궁에다가 빛을 쏴가지고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한 거죠. 이것도 이제 행위예술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인데, 자, 이게 그냥 조명에 불과하지 이게 예술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제롬벨의 이제 갈라라고 하는 갈라쇼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무용예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용수들이 나와서 춤을 춰야 되는데, 여기는 아니요. 3분의 2는 무용수들이고 3분의 1은 그냥 관객들이야. 관객들 올라오세요. 무대에 올라오세요. 같이 춰봐요. 자, 이게 쇼야. 이게 과연 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5만 원 내고 여기 갔는데 이 쇼에서 정말 전문적인 무용수들이 춤을 추는 거, 그런 것들을 관람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인들이 올라와가지고 춤을 추고 뭐 기분 좋네, 그렇게 1시간, 2시간 보내는 걸 우리가 예술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관객과 같이 호흡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뭐 그게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거를 이런 어떤 그 행위 자체가, 해프닝 자체가 과연 이제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제 끊임없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드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건 예술의 정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뭐가 무용이고, 뭐가 음악이고, 뭐가 시인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문을 만들어주는 특징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다고 이제 해서 이제 고전적인 방식의 예술에 대한 정의들은 이제 전부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20세기는 완전히 변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고전적인 회화, 고전적인 조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반대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2,500년 동안 이제 유지해 왔던 이제 기본적인 예술의 정의는 회화나 조각, 이 장르였고, 시, 소설 것들이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작품인가 작품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제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조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버지니아 울프의 이제 등대로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소설인데 스토리가 없어. 거기에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묘사해요. 심리 상태.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소설이라고 그러면 주인공이 어떤 이야기하고 어떤 밥을 먹고 어디서 뭔 사건, 이런 스토리, 나레티브가 이제 있는 것인데, 자,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품들은 스토리가 없어. 그냥 심리 상태만 얘기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그것만 계속해서 나열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예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려면, 자, 기존에 있는 소설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져야 되죠. 이게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가족 유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이제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의 이제 등대로라고 하는 것도 이건 소설에 속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근거들이 이제 마련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척도로서 이게 이제 10m다, 20m를 얘기하려면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예술도 우리가 측정 불가능한 그런 어떤 곤란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컨템포러리 아트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자, 고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장르의 대표성들을 갖고 있는, 매체의 특수성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뺄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유사성까지도 오히려 이제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게 소설이야? 정말로 이게 이제 시야? 정말로 이게 이제 무용이야? 정말로 이게 이제 오페라야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형태의 예술들이 등장하고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회화나 조각 이런 것들과 이제 뚜렷하게 동의할 수 있는 또는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속성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예술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예술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아노미적인 방식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1950년대, 60년대에 등장했던 것들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예술에 대한 정의의 보편성, 또 예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 이제 인간의 이성적인 방식으로 진리를 탐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간의 그 삶을 개량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제 이런 어떤 숭고함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대예요. 반대. 그런 것들은 이제 예술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들은 이제 이데올로기화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엘리트들이 우리를 조작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런 이제 올무에 불과했다. 그런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혼성성이죠. 하이브리티. 아까도 얘기했던 것은 이제 무용인데, 그 무용 속에서 누군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 누가 피아노 연주하고 있는데 누군가 또 연극을 하고 있고. 자, 이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장르라고 구분할 수 있는 회화나 조각이나 뭐 시나 소설, 예술 이렇게 딱딱딱딱 나누는, 그래서 뭐 국문과에서도 이제 시 전공, 뭐 어학 전공, 또 뭐 불문과에서도 이렇게 전공이 나눠져서 우리가 뭐 동양차라 서양차라 이렇게 했던 건 이건 완전히 풀어버리는 것들이 바로 이제 혼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패러디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비트는 것들이죠. 기존에 나왔던 사람들에게 뭐 감동을 주거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런 것들을 파로디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러니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파스티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파스티슈는 이제 여러 스타일들이 겹쳐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독창성이 없어. 누가 해놨던 것들 다 이제 모아가지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적인 그 예술 행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대표적인 작품들을 이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앤디 워홀이 이제 캠벨 수프캔이라고 하는 작품들인데, 자, 이 작품은 이제 대량 생산된 소비재 이미지, 대량 생산된 소비재 이미지가 더 이상 이제 생산 제품이 아니라 이것도 예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술과 일상, 또 이제 고급과 저급, 이것의 이제 경계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바로 이제 팝 아트라고 얘기해요. 파퓰러 아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어떤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아트가 될 수 있다,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건 독창적이다, 독자적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만화를 그려요. 만화에 나오는 것들을 사파를 이제 그려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제프 쿤스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봤을 거예요. 이제 풍선 강아지 이제 풍선으로 만든 것들을 전시해놔요. 자, 이게 캠벨 스프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에 나오는 것들이죠. 광고에 나오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대량 복사해가지고 전시를 하는 거. 자, 웸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 이것도 이제 만화에 나오는 것들. 애니메이션에 불과하죠. 자, 제프 쿤스의 것들. 이건 나도 하겠네. 여러분 생각하겠죠. 자,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노골적인 패러디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혀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이제 천박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상적인 애니메이션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나중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이걸 이제 제도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열심히 예술가로서의 탁월한 기질이 있지만, 그런 탁월한 기질들을 뭔가 제도화된 곳에서 발휘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뭔가 입상하거나, 아니면 이제 예술대학에 입학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전시회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정을 받지 못해요. 자, 근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자, 뭐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에 가서 전시가 되는 순간, 자, 그것은 예술 작품이 돼요. 자, 그래서 똑같은 공룡뼈라고 해도 이 공룡뼈가 자연사 박물관에 있으면 공룡뼈야. 자, 근데 이게 호화마트로 있으면 이건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론들을 이제 제도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0세기 이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예술계라고 하는 거,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뭐 아티스트도 있고, 뭐 그것과 관련되는 관료일 수도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이제 감상자일 수도 있고, 자, 그런 사람들이 마련한 공식적인 공간. 그래서 그 공식적인 공간에서 이건 예술이다라고 수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 그것은 공룡뼈가 됐든, 라멘이 됐든, 던키도넛이 됐든 다 예술이 돼요.
자,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고전 예술에 대한 반대예요. 고전 예술. 다시 말하면 누군가 창의적으로 어떤 이제 입자나 어떤 물질을 가지고서 어떤 미켈란조처럼 뭔가 추상적인 또는 이제 구체적인 형태의 모형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패러디라고 이야기해서 반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혁명적인 이제 예술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문학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해서 뉴욕 3부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폴 오스터가 쓴 책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약간 이제 그 형사 시리즈처럼 탐정들이 3명이 등장하는데 탐정들이 누군가를 다 쫓아요. 근데 이제 그 쫓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쫓았던 이 탐정들이 다 자살하거나 또 삶을 마감하게 돼요. 굉장히 이제 웃기는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자, 우리에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제 영웅이라고 하는 모델들이 있고 그 영웅이라고 하는 모델들의 삶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양에서도 수신자가 치국평천하, 그래서 뭐 통치자가 되거나 아니면 관료가 되거나 뭔가 으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지향하는 것이 자, 모더니즘 전통 또는 이제 전통 형이상학적 전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봤자 너는 나중에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가는 거죠. 1등을 놓고서 2등, 3등이 열심히 따라가게 되는데 그 1등이 과연 이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소설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이상한 또라이들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모방해. 계속 노트, 거기 이제 빨간 노트 하나 계속 빨간 노트에 적어. 그 사람이 뭐 했는지, 뭘 먹었는지, 어디 가서 뭐 했는지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자기의 삶이 날아간 거예요. 왜? 내가 한평생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쫓아가는데 그 모델이 사라지는 순간 나의 삶도 사라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포스트 모던이 보여주고 있는 그 패러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전통적 가치, 뭐 충성, 뭐 효도, 그 다음에 뭐 엘리트주의 이런 걸 통해서 살아왔는데 네가 그렇게 해봐서 과연 네 삶이 행복한가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너는 2등이고 끊임없이 너는 꼴등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네 인생까지 망친다. 네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폴 오스터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이제 그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방식의 사유들, 또 전통적인 방식의 예술에 대한 끊임없는 이제 물음들을 이제 던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음악도 이제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 들어보면 4분 33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존 케이지가 나와서 4분 33초를 이제 해요. 근데 1장, 2장, 3, 이제 1막, 2막, 3막, 4막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4분 33초가 뭘 연주하냐면 쉼표를 연주해, 쉼표. 아무것도 안 해. 피아노 뚜껑만 열었다가 닫아. 파트 1 끝나고 피아노 뚜껑 열었다 또 닫아. 끝나고 닫아. 이게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게 뭔가 멜로디, 선율, 아름다운 화성 이걸 연주한다는 거에 대한 조롱이죠. 음악은 아무 소리가 안 나는 쉼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술의 이제 6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쇼크라고 하는 건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또 아방가르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기존의 음악, 기존의 회화, 기존의 조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완전히 뒤통수 쳐버리는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현대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설명한다라면 이제 예술이 왜 필요한가? 예술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 아까 이제 인사이트라고도 이야기했었는데, 자, 인사이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기본적인 어떤 전제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두 손인데 두 손에 다 가지고 있어 봐. 뭔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걸 못 가져. 그걸 가지려면 두 손에 있는 걸 버려야 돼. 자, 그게 이제 인사이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이 하는 역할들이 뭐냐?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거, 지식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이제 누적되죠. 추적돼요. 여러분들이 뭐 구구단 외우고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막 연습 문제 풀고 그렇게 해서 지식이 통과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고정된 인간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돌이 뭐 이런 식으로. 자, 그걸 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지식이 아니라 이제 예술이라는 거죠.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뒤통수를 때려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다 허무할 수도 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실질적으로는. 자, 그런 어떤 이제 충격들이 어떤 예술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들을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이제 그 새로운 형태의
예술들이 등장하는 그 역사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이에 이제 피카소라고 하는 이제 모더니즘 작가가 있어요. 모더니즘 작가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전통적으로 이제 알아왔던 예술, 또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이제 그림 그리는 방식, 특별히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뭐 원근법 뭐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안에 뭐 이성적인 또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회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제 이상한 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데 그 3차원적인 거를 2차원이라고 하는 그 화폭에 담아야 돼요. 자, 그 담아야 되기 때문에 2차원적인 그 캔버스 안에 마치 3차원에 있는 것처럼 그 비슷한 이미지를 이제 꾸미려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왜곡된 형태의 그 그림 기법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자, 그것들 막 소실점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적인 것들인데, 자, 피카소는 이제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 우리가 이제 눈으로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인상주의 같은 경우는 그것들도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감성적인 것들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런 의미에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어떤 서사, 또 기존에 있었던 어떤 회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제 조각들을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바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예술 사조였고, 이걸 우리가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어요. 그 모더니즘에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피카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새벽의 무리라고 하는 이제 그림인데, 여러분들 볼 때 그림에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데, 자, 그 그림의 원본 스케치가 지금 이제 옆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원본 스케치에 있는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무용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제 그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25년의 이제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게 이제 여자인가? 저게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새로운 형태, 뒤에 가서 이제 입체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한 면만은 보게 되는데, 입체파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을 이제 구현해 놓은, 그래서 굉장히 어지럽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현한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접근들을 이제 시도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장르의 파괴 또는 이제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 어떤 삶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중요하고, 자, 그거는 이제 어디에 달려있냐? 그건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눈으로는 저렇게 그림에 스케치에 보이는 것처럼 뭐 일반 여자처럼 보이는데, 내가 마음으로 느낄 때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 입도 삐딱하고 머리도 돌아가 있고 몸도 좀 이상하고 가슴에 구멍도 뚫려 있고, 이런 어떤 이제 감정적인, 그러니까 어떤 서사나 묘사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저 춤추는 여인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그걸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느끼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저 때부터는 이제 카메라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카메라가.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을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카메라가 훨씬 더 잘 묘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이 내면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적 감정적 표현, 심리적 감정적 표현들이 예술의 이제 주요 모티브로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왕력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제일 좋은 작품이 바로 역사화라고 얘기했어요. 역사화, 성경에 나오는 거, 또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 또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뭐 나폴레옹 같은 이런 영웅들, 자,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이제 초월적인 지식들 또는 우리가 살고 있던 그런 역사적인 단면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예술의 이제 장르로 평가가 되었다라면, 자, 이제 이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면서, 근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리고 그 느끼는 것이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죠? 사랑할 때도 우리가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통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20세기 예술 작품에 등장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자, 왜곡된 몸짓, 또 얼굴 표현에서 공포나 혼란 또는 이제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피카소는 이제 전통적인 아름다운, 전통적인 비례, 우리가 팔등신, 황금 비율,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아. 또 그런 인간들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내면의 불안함, 갈등들, 고통, 또 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되는 어떤 초조함들,
자, 이런 것들이 이 작품 속에 담겨져 있고, 그런 또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또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합적인 것이니까.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제 느낌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표현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소개했던 이제 그 뉴욕 3부작에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고민 중에 하나예요. 현대인들, 특별히 이제 과학기술, 이성, 그다음에 이제 그 문명 이런 것들이 이제 찬란하게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불행한가, 왜 우리는 아픈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린란드 여행을 하다가 사람들을 이제 같은 사람들을 다 잊어버리고 또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그랬는데 근데 또 눈 폭풍이 불어요. 그래서 이글루를 지어. 이제 이글루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글루를 지었는데 이글루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숨을 내쉴 때마다 내가 이제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글루가 안쪽이 계속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면 쉴수록 계속 내가 지금 머무는 공간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 안에서 공간이 막혀가지고 질식사로 죽어요. 자, 이게 이제 현대 문명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 스펙 막 개발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 근데 그게 여러분들 목을 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게 만드는. 돈은 많은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한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한 부자가 이제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아, 내가 이제 부자다. 나는 이제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 근데 그 다음날 죽어버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봉 1억, 2억 벌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와? 그렇지 않죠. 부동산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하루 24시간 모질라 엄청나게 뛰어야 돼. 돈을 모아. 뭐 1억, 10억 부동산 해가지고.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 형제들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거나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피카소가 표현하고 싶은 현대인들의 고민이에요. 현대인들의 불안한 심리 중에 하나예요. 나는 정말 행복하게 하려고 이글루에 지나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고 아름답게 이글루를 지어놨는데 내가 이글루에서 숨을 쉬는 순간 내 자신의 영역이 사라지게 되고 내 자신의 삶이 파탄나게 되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의 공간이 사라지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나는 불행해지는. 자,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 또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데 계속 너한테 피해가 되는, 너를 위해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이렇게 서운하게.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삶이 불행하게,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어디 가든지 간에 정말 이제 또라이들 있죠. 또라이들이. 이제 그게 이제 인생의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또라이가 없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럼 또라이가 누구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또 남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피카소가 보여주고 있는 근대인의 심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예 하나 보죠. 자, 또 다른 예는 이제 산소 중에 하나예요. 산소에. 자, 인간이 갖고 있는 정말 이제 아이러니한 특징 중에 이제 하나인데, 자, 인간은 이제 산소 호흡을 해야 돼요. 산소 호흡을 해야만 세포가 이제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포도당을 분해해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생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라고 하는 것이 100% 필요하고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산소가 또 악으로 활동을 해요. 자, 왜냐하면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런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산소 일부가 활성산소종이 돼요. 이걸 이제 ROS라고 했는데 그 ROS가 하는 게 바로 슈퍼옥사이드, 이제 과산화수소, 하이드로실 라디칼 이런 것들이에요. 먹으면 죽는 것들이죠. 아이러니죠. 자, 우리가 산소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산소로 호흡하는 순간 우리가 그 생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서 슈퍼옥사이드나 과산화수소가 생겨서 우리 DNA, 단백질, 세포막을 손상시켜요. 이게 이제 삶의 아이러니고 이걸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호흡을 하는 순간 여러분 계속 죽어가는 거야. 여러분 DNA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 이제 피카소가 뭘 고민하고 있는가? 모더니즘이 이제 뭘 고민하고 있는가를 이제 던지고 있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이제 이야기들인데, 이글루 케이스하고 산소 케이스. 현대인들이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 국가에 살고 있고, 그래서 아프리카든지 뭐 동남아시아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는 지금 우리 살을 갉아먹고 있고 우리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시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제 예술가들이 하는 고민들이 바로 이제 이런 고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행복한 일들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죠. 이것들을 이제 던지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예술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을 치유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이제 다시 도전을 통해서 이끌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죠. 자, 다른 것들은 다 우리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뭐 성공할 거야. 우리가 뭐 이길 수 있어. 빅토리 이야기하지만 자, 예술가들은 반대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너 정말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 너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이 윤택해진다고 장담할 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삶을 살아야 될지 자, 이런 고민들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이 던지고 있는 근본적인 메시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좀 다른 이야기는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이런 예술 작품들이 또 어떻게 이제 변형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